자, 오늘이 편제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전번 시간에 편제를 가지고 원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편제를 좀 검증해 봤죠. 제목이 뭐였냐면, 전번 시간에 올려드린 게, 편제는 겁제의 정제다. 겁제를 도와준다. 이런 편제가 큰 부자가 되는 과정. 이런 주제였죠. 자, 안 보신 분은 검색해서 다시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이걸 보면 십성 해석이 좀 원리적인 관점에서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일간별로 편제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간목일간하고 을목일간 할 거거든요. 오늘 주제가 뭐죠? 간목일간이 편제 사업을 하면 망하기 쉽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이런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그런데 왜 간목일간, 을목일간이 편제 사업을 하면 망하기 쉬울까? 그죠? 일단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미리서 먼저 짧게 얘기를 해드리면, 자, 보면 간목일간 편제가 뭐죠? 무토죠, 무토. 요거 일단 필기를 좀 하면서 천천히 좀 할게요. 천천히 진행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뭐 초보도 있고 그러니까. 간목일간 편제는 뭐죠? 무토죠. 자, 무토인데,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을목도 할 거니까, 을목 편제는 기토. 자, 을목일간은 기토. 자, 이 간목일간, 을목일간이 이런 편제를 쓰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이 뭐냐면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공간적인 문제, 자, 그리고 뭐 주변 환경의 도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업이 쉽지 않다. 사업은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 보겠는데요. 자, 일단 간목일간 뭐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 먼저 중국에서 만들어낸 식간론 관점에서 얘기 좀 할 거예요. 식간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바로 자연법 이론, 즉 음양권 이론으로 최종 점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간목일간을 들어가는데, 자, 간목일간이 여기 이제 무토를 만났다. 간목일간 무토를 만났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중국 식간론의 관점에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중국 식간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독산고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독산은 이제 이건 이제 한자로 하면 또 복잡하니까, 일단 독자가 어떤 독자냐면요, 대머리 독자고요, 사는 산자고요, 외로울고 나무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직역하면 높은 산에 아무도 없는, 이제 나무가 없는 높은 산에 한 그루의 나무,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민둥산에서 홀로 서 있는 고목이라,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민둥산에 홀로 서 있는 고목.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이걸 이제 의역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 재물이 흩어져서, 이걸 얘기할까요? 민둥산에
민둥산에 홀로 서 있는 고목이고, 이게 의역을 하면 재물이 흩어져서 안정감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안 좋다라는 의미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간목이 무토를 만나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죠. 무토를 산으로 봤죠. 그죠? 무토를 산으로 봤고요. 그죠? 물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산으로 봤고, 그리고 간목을 항구로 나무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해요? 안 좋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요거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결론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좋다, 당연히 뭐 독산고목, 홀로 서 있는 나무니까 당연히 안 좋은 건 맞죠. 안 좋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의미가, 그러니까 식관론으로 얘기하는 의미가 일단 맞는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과는 맞는데 과정이 엉뚱하다라는 얘기죠. 과정이. 앞으로 이제 그 식관론에 대한 해석을 계속 이제 해 나갈 건데, 보면은 지금 과정이 엉뚱한데 결과는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앞으로 쭉 해나가는 뭐 간목부터 개수까지 할 거니까 보면은, 그래서 왜 그런 건지 그 이유까지 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일단 지켜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런 건지 천간물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과정에 대한 해석을 하는 이유가 천간물상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보면 을목할 때도 이런 부분이 생겨요. 천간과 지지는 자연의 이치 그대로 글자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로 갖다 끼워 맞히는 형태잖아요. 갖다 끼워 맞힌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물상을 자꾸 갖다 붙여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관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간목은 한구루 나무가 아니고요. 한구루 나무가 아니고요. 무토도 민둥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간목을 한구루 나무로 봤고 무토를 민둥산으로 봤는데 둘 다 아니다. 갖다 붙여댄 얘기다. 제 말에 대해서 믿는 게 좋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어떤 내용이라고 해서 다 맞는 거 아닙니다. 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내용인데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결과가 맞더라는 거죠. 결과가 맞더라. 참 신기하죠. 결과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가 맞는 이유가 뭘까? 결과가 맞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제 생각인데, 간목이 무토를 만날 때마다 보니까, 실제 검증해 보니까, 안 좋았다라는 거죠. 안 좋았다. 그래서 그 결과에 끼워 맞춰서 그 과정을 역산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물상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간목 물상이 뭐고, 무토 물상이 뭘까? 이것에 대한 가장 실질적이고 정확한 방법이 뭐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자연의 이치로 해석하는 거죠. 자연법. 그게 이제 임양권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간목은 뭐예요? 간목은 뿌리요. 뿌리다. 그리고 근본이라고 얘기도 하죠. 근본. 그 다음에 태초의 생명체. 최종. 이게 간목물상입니다. 그리고 무토는 그 식물이나 동물이 자라고 성장하는 대지죠, 대지.
물론 무토는 그 대기권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대기권. 대기권으로 보는 경우는 이제 개수가 합할 때 대기권에 이제 온도를 만들어낸, 온도를 이제 상승시키는 게 무토하고 개수하고 만나서 막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대지로, 식물이나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둘이 만난 건데, 자, 뿌리하고 지상에서 자라는 생물체를 키우는 그런 대지가 만났다. 그러면 어떤 관계예요? 번지수가 달라요. 무토 대지에서 성장하는 거. 무토 대지에서 생장하는 게 뭐냐면요. 뭐죠? 갑목이 아니라 을목이죠. 무토 대지에서. 무토 대지에서는요, 무토하고는 을목하고 맞는 관계예요. 을목하고. 무토하고 을목하고. 무토하고 갑목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주학습 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중국의 식간론을 배워가지고, 무토는 반드시 갑목이어야 된다. 큰 산에, 뭐 산맥 같은 큰 산에 큰 나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정말 엉뚱한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이론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사주가 오류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갑목의 터전은 어디예요? 갑목의 터전은 기토입니다. 기토. 그래서 갑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토하고 개수가 합하잖아요. 무토하고 개수는 같은 한 환경에 있는 거예요. 갑하고 이토가 합하는 거. 같은 환경 속에서 합하는 거거든요. 유독 이제 병화만 같은 환경에 있지 않은 것과 합이 이루어지는데, 다 합은 같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이게 경금도 같은 환경에 있는 거, 을경합하는 거. 또 뭐가 있나요? 갑기, 을경, 병신. 이거 하나, 이 병신 하나만 빼놓고 정임, 임정 이렇게 합이 되죠. 이거 다 같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론이 맞으니까 저를 의심하지 말고 제 말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신상이 좋아요. 안 맞는 이론 가지고 자꾸 우게 되면서 왜 저렇게 해담은 저렇게 얘기할까? 그런 의심하지 말고 제 말을 순수하게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목의 터전은 기토니까, 이 기토. 예, 기토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면토라고 얘기합니다. 이면토. 소크. 이면토 이렇게. 이따 다 얘기할 겁니다. 일목할 때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갑목 입장에서 무토는 재성이니까, 일단 재성은 뭐예요? 돈을 버는 활동 무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토라는 환경에서 갑목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갑목이 이런 환경에서 편재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뭐라고요? 실패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라면, 일단 뭐 사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첫 번째가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취급하는 물건이나 사업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목일간 입장에서 무토라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죠? 생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을 따져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거죠. 자, 예를 들자면 뭐 항구도시라든지 뭐 수산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환경을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특수적인 환경을 찾아가야 된다. 뭐 수산시장이나 항구도시가 뭐 대한민국 전체 깔려 있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한 곳이잖아요. 그죠?
뭐 다른 업종을 또 얘기한다면 조경 사업을 한다든지 묘목을 재배한다든지, 이거 특수한 거예요. 묘목을 재배한다든지 뭐 과수원을 한다든지 농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 뭐 물고기를 키워서 뭐라고 그러죠? 그 개체수를 늘려서 뭐 알을 부화시켜서 그런 사업도 있죠. 뭐 장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무슨 곤충도 많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뭐 키워가지고 이렇게 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남들이 하지 않은 특수한 형태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개인 사주의 특성에 맞게 편제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편제 강의 첫 번째 편제 원리 강의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편제는 제가 그거 이제 안 보신 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편제는 국제 기질, 상관 기질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죠? 편제는 겁제 기질, 상관 기질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이유를 알고 싶으면 편제 1편 가서 한번 반드시 보시고요. 이렇게 나쁜 기질도 숨어 있다 그랬고요. 또 뭐라고 그랬죠? 한편으로는 정관 내면에도 깊숙이 파고 들어가 있어요. 정관. 그러니까 정관 속에 편제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편제가 겁제나 상관의 기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관 내면에도 깊숙이 파고 들어가 있는 그런 편제 성분도 있다. 정관은 좋은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래서 편제는 직장인도 가능하지만 사업가 기질이 또 더 강한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간목일간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업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서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적인 환경도 좀 가야지 뭐 또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업할 때는 반드시 뭐 고려해야 될 부분들, 또 지역적인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해 드리고요. 여기까지 간목일간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을목일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간. 자, 을목이 기토를 만났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을목일간이 기토를 만나면 양토배화라고 하는데요. 이 양토배화는 양자가 무슨 양자냐면요. 그 부드러운 흙 양자입니다. 부드러운 흙 양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토는 흙토자죠. 흙토고요. 그 다음에 배자가 이제 북돋을 배자예요. 북돋다. 꽃화. 그럼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 어떤 걸까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양토, 부드러운 흙, 기름진 땅에서 배화, 꽃이 잘 자란다. 이렇게 이제 직역할 수 있고요. 이걸 또 의역을 하자면 예능계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거죠. 예능계에서. 자, 그러면 을목이 기토 편제니까 이제 그런 사업의 형태라고 한다면 어떤 거예요? 엔터테인먼트겠죠. 엔터 사업이겠죠. 엔터테인먼트 사업. 이런 부분들. 요즘 같으면 이제 한류. 이런 거죠. 자, 을목일간이 기토를 만났는데
중국 식간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양토배화라고 해서 아주 좋은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진실일까 하니까는 이따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중국 책, 식간론에서. 자, 이게 왜 좋다고 얘기했죠? 아까. 그래서, 이 해석 자체가, 을목은 꽃이고, 기토가 양토, 부드러운 흙, 기름진 땅이라고 해서 일단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 해석 자체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모습이라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 다시 분석을 해보면, 을목이 꽃이니까 일단 맞는 얘기예요. 을목꽃도 맞는 해석을 한 거. 문제는 뭐냐면, 기토에 있다는 얘기예요, 기토. 이 기토에 대한 해석이, 부드러운 흑토라고 쓴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기토에 대한 해석이. 그럼 기토를 왜 이렇게 본 건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기토를 왜 이렇게 봤을까? 왜 기토를 기름진 땅으로 봤을까? 생각해 봤더니 뭐라고요? 기토 현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토는 뭐예요? 기토는 이제, 자, 여기서 본 거는 어떻게 본 거예요? 기토를 봄과 여름 대지에서 식물을 길러내는 토양으로 본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흙, 기름진 땅, 이런 물상으로 대입한 거예요. 기토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토는 가을과 겨울에 실용성이 있는 흙이죠. 가을과 겨울에 실용성이 있는 흙이에요. 그래서 속흙이고 이면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하고 한 몸이에요. 정화는 뭐예요? 복사열이잖아요. 봄과 여름의 따뜻한 기운을 땅속에서 끌어당겨서 받아서 어디다 보장한다고요? 기토에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 땅속의 따뜻한 열 온도로서 땅속의 생명체, 뿌리를 기르는 거, 아까 간목을 기른다고 얘기했죠.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물상 대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번뜩 보기에는 맞는 말인데, 근본적인 원리 분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를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식간론에서 말하는 을목기토, 이 둘의 관계는 잘못된 해석이다. 좋은 관계로 볼 수 없다.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아주 좋은 관계로 얘기했지만 결론은 좋은 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식간론에서 얘기하는 건 좋게 표현했지만, 그럼 진실이 뭐가 될까? 진실이 뭘까?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자연의 이치, 자연법에 있습니다. 음양권 이론에 있습니다. 일단은, 자연법에서도 을목이 꽃이라고 본 건 일단 맞아요. 자연법에서 꽃이 본 거고, 식간론이 또 꽃이라고 본 건 일단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아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토는 뭐라고 그랬죠? 속흙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이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좋은 관계인 건 분명합니다. 안 좋다라고 얘기한 게 일단 맞아요. 자, 그런데 안 좋은 관계라고 해서 영원히 나쁘거나 영원히 쓸모없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죠? 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긍정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얘기만 끝나면 싱겁죠?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좀 이해가 좀 쉽겠죠. 자, 을목이 기토를 만났는데 환경이 보완이 되면 을목꽃이 한겨울에 온상에서 자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밖은 혹독한 겨울 추위가 몰아치고 있는데 온상 속에 들어있는 을목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을목이 기토를 만났을 때 온상의 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또 이용할 수도 있다. 을목일간이 기토를 온상 속의 꽃으로 볼 수도 있다. 또 뭐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또 집안 거실에 뭐예요? 화분.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토 물상을 뭐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화분이라든지 온상으로도 대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슨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땅속에 그건 자연의 이치에 맞는 거고 땅속에 뿌리를 기르는 토양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이렇게 기토에서 을목이 생존하는 것은 자연적인 환경이 아니라 인위적이다. 인위적인 거고요. 또 반드시 손길이 많이 가야 되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뭐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용이 많이 들고 조건도 까다롭다 이거죠. 이걸 또 뭐 현실적인 관점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현실적인 관점에서. 자, 바이올린을 배우는 사람이 있다 치자고요. 바이올린을 배우는 사람이 있다. 자, 이 바이올린을 그냥 배울 수도 취미로 배울 수도 있지만, 자, 이 사람이 이제 연주회를 갖겠다 목적을 두면, 연주회를 갖겠다는 이제 프로가 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프로가 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거 같은 거니까 그걸 직업을 시키겠다. 우리 이제 아마추어로 배우면 굳이 뭐 연주회를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배워서 그냥 뭐 자기 혼자 즐겁게 연주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연주회를 갖겠다는 커리어를 쌓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오랜 시간 연습은 당연하죠. 그죠? 오랜 시간 연습해야 되겠죠. 또 뭐예요? 자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 비용도 있고요. 오랜 시간, 그죠? 가르쳐주는 사람, 스승이 필요하고. 또 나중에 연주회에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대 제작에 드는 비용도 있죠.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누가 연주회를 열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뭐 물론 스폰서가 있으면 스폰서가 있지만 스폰서가 돈 드는 것도 물론 자기가 돈 드는 거 똑같은 거니까. 무대 제작에 드는 비용도 다 내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충족됐을 때 어떻게 해요? 무대에 오를 수 있죠. 자, 그런 무대에서 을목이 어떻게 됩니까? 한 송이 꽃으로 예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을목이 기토를 만나는 물상의 대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어. 근데 지금 조건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한 거죠. 여기서 물상이 바이올린 연주자는 을목이고요. 연주 무대가 기토다. 이렇게 물상 대입도 가능하다. 자, 다음에 자, 을목일간이 기토 편제를 쓰는 사업을 한다. 을목일간이 기토 편제를 쓰는 사업을 한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자, 을목일간 특성을 보면 대부분이요. 을목이라는 자체 의미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다 기능기술, 재질 전형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을목이라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을목일간이 아니더라도 사주에서 을목을 쓰는 직업을 가지면요. 대부분이 기능기술, 재주, 재능 이런 걸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기토를 쓰는 편제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문화예술 체육과 관련된 사업이 되죠. 근데 공간적으로 제약이 좀 많죠. 공간적인 제약이 많죠. 그래서 국내보다는 외국이 이제 좀 더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수월한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러니까 실내에서 실외나 실내를 보면 실외보다는 실내죠. 실내가 더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 선택이 중요하다. 또 뭐냐면 꾸미고 가꾸는 과정도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그게 뭐가 있을까요? 문화예술, 체육 관련 쪽으로 그런 사업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예로 엔터테인먼트 사업 같은 거죠. 자, 이런 사업을 보면 가수 하나 길러내는데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월급도 주고, 다음 생활비도 주고, 기본적으로 그 성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계약해가지고.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가수로 좀 더 성공할 수도 있고. 비용이 어마어마 들어가죠. 성공한다는 장담도 못 하는데. 그래서 엔터 관련 사업, 물론 체육 쪽도 있고, 뭐 다른 쪽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 을목일간이 기토를 만나면 일단 불편하죠. 그리고 또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차원적인 생각으로 기토를 이용하겠다고 달려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 낭비, 돈 낭비합니다. 실패하기 딱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환경과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죠, 시간. 일반적인 사업하고는 많이 다르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서서히 완성해 갔을 때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자, 여기까지 을목일간이 기토를 만났을 때 편재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